이제 어떤 분은 뭐 시골 지역에 빨리 투자를 해서 나는 이제 그 원금 상환도 원금 상환이지만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원금 상환 자체 스케줄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춰서 본인이 좀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된 리지널 센터는요, 이민국 홈페이지 가면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확인을 하실 적에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언제 인가를 받은 건가, 왜냐면 취소가 되는 리지널 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거는 검토하실 때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뭐 어떤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리스트 이름만 보고 사실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은 뭐 홈페이지고 뭐 이민국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회사인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에 현대건설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실제로 어느 팀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혼자서 찾기가 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름의 회사고 이런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왔으며, 그다음에 그런 자료도 이제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모텔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RC 센터가 하는 뭐 아파트먼트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이나 옵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혼자 다 찾아보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이 이민국에 낸 경제성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성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가 이런 보고서를 이미 이민국에 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향후 뭐 3년 후, 5년 후에 그런 그 프로젝트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찾으시는 게, 혹은 찾으신 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이제 판단하시기에 유리하실 거예요. 경제성 보고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개발사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민국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와이 지역에 이런 호텔이나 이런 모텔을 이제 설립을 할 건데 3년 뒤, 5년 뒤에 수익이 이만큼 증가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걸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냥 파이낸셜 플랜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이미 B사, G사와 펀딩 계약을 맺어놨고, 나머지 한 3분의 1이나 뭐 얼마 정도 20% 되는 그런 비용은 그 외국인 투자자 EB5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만드는 보고서를 경제성 보고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제성 보고서는 해온 회계법인들만 이거를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뭐 아무나 뭐 동네 어떤 회계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뭐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계법인들에게 이제 주로 좀 맡기고요. 왜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내는 사업 보고서를 경제성 보고서라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제성 보고서가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에 검토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해야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EB5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EB5를 하신 분들에게 영주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실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들여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리지널 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를 통해서 분명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거를 팔아달라고 계속 그렇게 접촉이 와요. 여러 군대에서.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돈을 넣을 것 같으면 내가 영주권도 얻고 원금도 상환이 충분히 될 것 같은 데만 골라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더 많은 이득을 줄게, 우리 거를 팔아줘,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걸러내죠. 걸러내는 역할이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적에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이들의 어떤 계약 구조, 법률적인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업성도 봐야 되지만은 이제 막 처음에 봐야 될 건 사업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그럼 계약성 거잖아요.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릿지론처럼 이용이 돼가지고 이 투자자분들이 1순위 저작권자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있지만은 리지너 센터가 넣는 돈보다 더 선순위에 있는 건가? 이런 차이점도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꼭 반드시 1순위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1순위가 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선순위 은행들이 빠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신한은행 같은 그런 곳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신한은행이 다 빠져버리고 투자자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유가 다 다를 테니까. 어떤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니면 사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계약서도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원 자료를 드린다고 한들 이거를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으면, 어떤 점이 강점이 있으면, 어떤 점에 양점이 있으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본인이 읽고 이해하시기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변호사들도 여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어려운데요. 이런 거를 모두 판단하고 이해하고 차이점을 구별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죠. 훨씬 실효성이 높고요. 제가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들이 다 좀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뭐 시골 지역에 빨리 투자를 해서 나는 이제 그 원금 상환도 원금 상환이지만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원금 상환 자체 스케줄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텔이나 호텔, 물론 그런 것도 다 메리어트나 힐튼에서 가지고 오죠. 안정성이 있게. 왜냐면 그런 건 2층, 3층, 4층짜리 이제 그 2인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지어지고 그만큼 이제 분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빠르거든요, 스케줄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하듯이 아파트 이런 데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특색이 있는 것들을 각각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적에 각각 제일 좋은 옵션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춰서 본인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